손흥민이 출전하지 못하자 토트넘은 31년 만에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말았다. 일부 팬들은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의존하지 않는 팀이라고 포스테코글루가 말했었는데 완전한 헛소리라고 말하며 끝에서 3등하는 팀에게도 이런 플레이를 보이는 게 정말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몇몇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빠지자 토트넘의 실체가 드러난다고 말하면서 31년 만에 일어난 대사건이 바로 그 증거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날 경기에 대해 이모저모 풋볼 매거진이 자세히 알아보겠다. 토트넘은 27일 오후 11시 영국 런던의 세러스트 파크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와 2024에서 25 시즌 프리미어 리그 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지는 충격적인 결과를 거두며 많은 팬들로부터 포스테코글루 경질론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이날 경기에 앞서 팬들 사이에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된 것은 바로 손흥민의 출전 여부였다. 손흥민은 부상 이후 22일 만에 복귀해 지난 8라운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의 4대1 대승을 이끌며 복귀 골까지 터뜨려 경기장을 찾은 6만 5천여 관중을 열광케 했다. 당연히 리그 라운드인 크리스탈 팰리스전에 출전할 것이라고 많은 팬들은 예상했는데 그러나 경기 전 사전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의 몸 상태가 100% 아니다. 오늘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주말 경기에 출전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면밀하게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라고 말해 많은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일각에서는 이제 손흥민도 나이가 들어 부상을 한번 입으면 회복이 오래 걸린다며 나락으로 가버린 손흥민은 이제 방출 대상일 뿐 더 이상 EPL 최고 수준에서 뛸 수 없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이 주장을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의 몸 상태가 100% 아니라고 했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쓰지 않았다며 유럽의 각종 매체들 역시 손흥민이 부상이 의심된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손흥민이 출전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이는 의도적으로 손흥민을 내려치게 하려는 세력들의 의도적인 기사 오역이라고 말했다. 많은 축구 팬들은 그동안 약 10년 동안 한국과 영국을 오가며 철강의 면모를 자랑하는 손흥민이라는 점에서 이번 포스테코글루의 인터뷰가 정말 충격적이라며 손흥민은 커리어상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경기에 나서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앞서 아나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겪고도 겨우 3경기 휴식을 취한 후에 복귀한 바 있어 무려 7경기를 결장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몇몇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결장이 길어지는 이유를 영국 현지에서 여러 측면에서 전망하고 있다. 그 중에 그나마 가장 신빙성 있는 주장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 후 불과 3일 후에 치러지는 맨시티와의 카라바오컵 경기에서 손흥민을 출전시키기 위해 포스테코글루가 손흥민을 아끼고 있다는 주장이다. 영국 매체 더 스탠드는 팰리스전에 결장할 예정이다. 토트넘은 다음 주 카라바오컵 16강에서 맨시티를 상대한다. 이어 아스톤 빌라와 홈 경기, 튀르키예의 거함 갈라타사라이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다. 힘든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은 손흥민을 복귀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이 매체는 크리스탈 팰리스전에 결장하는 손흥민 대신 17세의 신성 마이키 무어가 선발로 나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무어가 손흥민 대신 선발로 나설 준비를 마쳤다. 토트넘 팬들도 17세 윙어가 첫 선발 경기에 출전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는 마이키 무어가 17세의 어린 나이라는 점을 들어 일주일에 2경기를 뛰게 하는 것은 그에게 무리다. 팀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며 난색을 표했다. 경기 1시간 전에 발표된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에 마이키 무어가 손흥민 대신 선발로 이름을 올리자 영국 현지 토트넘 팬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을 보냈다. 이들은 베르너가 포스테코글루에게 얼마나 신뢰를 잃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손흥민이 빠진 상태에서 왼쪽 윙어를 대체할 선수 자체가 부족해 이별 선발 경험이 없는 17세 마이키 무어가 나온다는 것은 현재 토트넘의 스쿼드를 포스테코글루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대목이라고 지적해 많은 팬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토트넘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이날 마이키 무어의 출전에 대해 손흥민을 대신 출전한 17세의 마이키 무어는
토트넘 역사상 31년 만에 EPL 최연소 선발 데뷔전을 가지는 선수라고 말해 몇몇 팬들로부터 경기를 봐야 알겠지만 이적 시장을 무려 3번이나 거쳤는데 공격진 보강을 저 모양으로 한 포스테코글루의 형편없는 리빌딩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저걸 자랑이라고 토트넘 공식 계정은 떠드는 거냐는 핀잔을 들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양팀은 중앙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며 전반 초반 팽팽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리그 8경기에서 단 한 득점만 한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토트넘은 경기 초반 패스 미스와 전방으로 공을 전진시키지 못하는데요. 전반 13분경 토트넘은 크리스탈 팰리스로부터 코너킥을 얻어냈지만 연달아 2번 연속 똑같은 패턴으로 공격을 하여 이 장면을 지켜본 많은 팬들로부터 세트피스에서 정말 답이 없는 토트넘이라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전반 16분 우측에서 뛰는 존슨이 거의 공을 터치하지 못하자 일부 팬들은 존슨이 경기에 뛰고 있는 게 맞느냐고 어이없어 하면서 손흥민이 없으니 강등권 팀에게 쩔쩔매는 꼴이 토트넘의 수준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전방에서 공을 받아주는 공격수들의 움직임이 너무 뻔하다고 말하면서 공을 수비진에서 끊어내고 전방에서 공을 받아주는 침투를 하지 않는다. 양쪽 윙어인 마이키 무어와 존슨이 실종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최전방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선제 실점을 당하고 마는데요. 많은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없으면 최약체 팀에게도 선제골을 얻어맞는 토트넘이라고 조롱하면서 양쪽 윙어인 존슨과 마이키 무어가 수비에 거의 가담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전방에서 공을 잡으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답답하지만 저들을 빼고 들어갈 선수 자체가 없다는 것이 토트넘의 딜레마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좌우에 있는 존슨과 무어가 수비에 거의 가담하지 않고 공격만 하려고 공을 너무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좌우 풀백이 올라와 공격에 가담할 때 그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롱패스를 토트넘이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손흥민이 최전방에 없다 보니 토트넘은 계속해서 낮은 위치에서 짧은 패스로 빌드업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중앙에서 끊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반전을 1대 0으로 마친 토트넘은 후반전에 아무런 교체 없이 그대로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합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이렇다 할 공격을 펼치지 못하면서 오히려 위기에 자주 노출되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일부 팬들은 팀에서 17골을 기록한 공격수를 좌측에 처박아 버리고 1천억을 들여 데리고 온 공격수는 최전방에서 고립되는 축구를 펼치는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적 능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후반 60분경 결국 마이키 무어와 메디슨, 클루셉스키를 빼고 베르너와 히샬리송, 사르를 투입해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하지만 후반 75분경까지 특별한 장면을 만들지 못하면서 많은 팬들로부터 손흥민의 공백이 너무 크다는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크리스탈 팰리스에 0대1로 지면서 리그 5위로 뛰어오를 기회를 공중에 날리며 포스테코글루 경질론이 다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전방에 1천억을 들여 영입한 것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의 최악의 선택이라며 최고 레벨의 공격수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손흥민을 원톱에 놓고 좌우 윙어의 수준급 선수를 영입해 손흥민을 지원하지 않고 반대로 랑케를 영입해 손흥민이 랑케를 지원하게 하는 전술을 팬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해 많은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구독 및 멤버십 가입은 매일 더 나은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게 만듭니다. 이상 풋볼 매거진이었습니다.